여행과 상식 알뜰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해외 배낭여행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앞으로 5, 6회 정도를 시험 잘 보는 비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18회부터 22회에서 23회까지 공무원 9급 객관식 시험 및 자격시험 잘 보는 비법과 면접에 관한 꿀팁, 공무원 7급 주관식 시험 비법 등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 업무와 각종 자격 시험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업무를 관장하던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1, 2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1, 2점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음 회에도 또다시 불합격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결국 1, 2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시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시험 잘 보는 비법입니다. 제가 이름을 비법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비법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가 각종 시험 업무를 총괄하였었기 때문에 시험에 관한 시스템을 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테스트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각 10명씩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B그룹은 평상시 본인이 하던 대로 하여 비교해 보았더니 A그룹이 100점 만점에 3 내지 5점을 B그룹보다 더 획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인원들을 테스트해 보니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명드리려는 내용을 잘 들어보고 그 내용이 시험을 잘 보는 비법은 고사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미리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알려드리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왔던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이 나에게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그 방식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시험 잘 보는 비법은 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온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 등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후에 시험 잘 보는 비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기획부터 출제 의뢰, 편집 등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비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험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합니다. 시도에서는 시험을 공고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내지 12월쯤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시군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공무원 인원을 직렬별로 구분하여 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년 퇴직 예정 인원, 이직률, 예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판단하여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는 시군에서 요구한 직렬별 인원 등을 검토하여 연초에 시험 계획을 공고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 업무의 관장은 도에서 하지만 선발 인원은 시군별로 구분하여 하게 됩니다. 도는 시험 계획에 맞추어 시험 실시 계획을 일정별로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직렬별로, 과목별로 시험 출제를 고등학교 교사들 또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의뢰합니다. 대개는 시험이 시작되기 2~3개월 전에 타 시도에 시험 출제에 의뢰에 대한 공문을 먼저 보낸 후 직접 찾아가서 의뢰를 합니다. 이때 한 과목당 2~3명 정도의 인원으로부터 시험 문제들을 과목 문항의 2배수 또는 3배수로 받아와서 사용하거나 전에 보관하고 있던 문제 은행과 합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은행을 준비하면 컴퓨터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편집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과목당 20문항이고 사지 택일로 되어 있으며 5과목을 100분, 즉 한 문항당 1분을 기준으로 하여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응시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분별력을 키우기에 어려운 문제 20 내지 30%, 보통 문제 40 내지 60%, 쉬운 문제 20 내지 30% 정도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여도 70 내지 80% 정도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잘 보는 비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군별로 공무원 인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공무원 정원 수, 최근 몇 년간 충원한 인원 수 등을 고려하면 공고 이전에도 대략적으로 어느 시군에서는 몇 명 정도를 뽑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는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충분히 사전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보는 해의 전년도에만 해당 시군에서 거주하면 그 시군의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오지 지역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떨어지고 합격 커트라인도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점을 객관식은 컴퓨터가 처리하고 주관식은 대학 등에 위탁하여 관련 학과 교수들이 하게 됩니다. 이때 수험생의 이름과 수험번호 등을 채점자는 알 수 없도록 답안지를 분리하였다가 나중에 합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점자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동점자 중에서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동점자는 무시하고 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해 순위를 결정하여 합격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각종 자격시험과 공무원 시험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출제 과정과 채점 과정을 통해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경쟁률과 관계없이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회에서 본격적으로 시험 잘 보는 비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